다음은 최보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의 그 장남과 차남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인 라운플랜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라운플랜 대표는 후보자의 남편 친동생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3년 유상증자 당시에 제출된 주식 등 변동 사항 명세서를 보면 후보자의 두 아들이 투자한 회사의 관계 코드가 친족이 아니라 기타로 기재돼 있습니다.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기타로 허위 기재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허위 기재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는 2021년 재산신고 당시에 관보에 적시를 했는데요. 이 주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보면 지인의 소기로 매입한 것, 회사 실적이 저조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현재 가치는 0원이라고 관보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 중대한 거짓 기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들께서는 보통 남편 친동생을 지인이라고 부르진 않죠. 두 번째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내부 거래를 통한 현금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부 매각이 없더라도 주주의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2023년 12월에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1,500만 원씩 추가로 라운플랜에 투자도 했습니다. 가치가 0원인 회사에 추가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설명입니까? 이 역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 2에 따르면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해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네. 네, 그 관보에 게재된 부분은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원래 그 재산 신고했던 세부 내역 자료는 의원님실에 전달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보에 그 게재한 거는 요약을 하다 보니 요약을 남편의 그 비상장 주식 기준으로 요약을 하다 보니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제대로 된 신고 내역에는 지인 시동생이라고 언급을 했고 또 거래가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또 증여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다만 공개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거는 공개 자료를 국민들이 보셨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혹이 될 부분인데 공개된 부분과 거래를 신고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나와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평창군 농지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먼저 확인을 하자면 후보자는 강원도 평창에 1,60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고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후보자께서는 남편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부족할 땐 현지 지인들이 도왔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증빙자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 거리 문제입니다. 먼저 자택인 후암동에서 평창 농지까지 편도로 155km 2시간이고요. 인천 사랑병원은 165km 약 2시간 50분이고요. 창녕병원에서는 약 350km 5시간 거리입니다. 특히 창녕 근무 당시에는 병원 내에 숙식하셨고 또 그때 그 카드 사용 내역 보여주시면 연평균 150만 원이기 때문에 연 13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연 13만 월 13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월 13만 원 수준인데 유류비 톨게이트 비용만 따져도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왕복 700km 10시간 넘는 거리를 오가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해명이 과연 납득할 수 있나 저희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또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간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해 오셨는데 오늘은 창녕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죠라고 말을 바꾸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또 여당에 사진 몇 장 보내놓고 믿어달라는 식으로 이건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태도를 이렇게 보이신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보이고요. 둘째는 직불금 수령 내역입니다. 직불금 관련해서도 결국은 제3자가 부정수급했다는 말씀 아니실까 싶고요.
결국 이 두 가지 의혹을 보면 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 오신 후보자 남편이 이렇게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는 해명이 결국 스스로도 시인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해명도 납득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도 많은 의혹을 남기고 결국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거짓 해명이라고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6조는 농지에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용할 수 없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소지가 명백해 보입니다. 공적인 자리인 만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 역시 명백히 밝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 관련된 부분과 또 청문회 임하는 태도, 말바꾸기, 오늘 자료 제출, 믿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실 수 있을지, 실망을 안겨드리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해서 관보 게재하면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은 허위 신고나 이런 거는 아니고 요약을 하면서 차남 장남을 뺐으면 맞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좀 오류가 있었다라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재산 신고한 내역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관련해서는 그 창녕에 있을 때는 배우자가 요양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코로나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고, 저도 그때는 자리를 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에게 부탁을 드렸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농지를 보유했던 27년간에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직불금은 저희도 청문회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신 그 선생님은 이거를 부정수급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신청하면서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저희 땅에 대해서도 같이 신청을 했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는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검증해서 돈이 지급됐는지는 제가 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이제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 당시에 농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그 선생님께서 돌아가셔서 저희가 그 세부사항이나 그 당시의 상황을 여쭤보지는 못했고, 그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는 두 가족의 땅 전체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을 해서 그거를 분리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요. 이제 아마 공동 신청했는데 초창기에는 좀 행정적인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 4번 정도를 받으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20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어떤 사후 조치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분의 성향으로는 그런 걸 부정 수급이나 어떤 돈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그 농업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까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농업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최보현 의원님 시간은 다 경과했고 하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질의하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장종